10대를 위한 부모 반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순 없어도 아이들의 삶은 바꿀 수 있다. 우리 아이들 위해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아우성. 부모부터 부모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오래간만에 여러 번 해도 안 맞네요. 예. 네, 오늘 라부 행성 벌써 7회차인가요? 7회차인데 구독자가 지금 54명. 오, 그새 아까 46명이었는데 네, 한 시간 전에. 한 달 사이에 28분이나 늘어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구독해 주시고 있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귀한 또 댓글이 유튜브에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댓글에 나와 있는 반응들 보고 저희가 직접 일일이 그 댓글에 답글은 지금 달아주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패널이 답글을 좀 영상으로 달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달린 영상이 그 고등학교 시기에 향유하는 삶이라는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인스타 릴스에도 올렸더니 조회수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35,000회 조회수. 네. 좋아요 360. 네.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런 글들이 조금 필요로 하시는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영상에 그 AUDTKD4625님 댓글 달아주셨는데 모든 일에 즉 만사의 마음가짐을 향유하면 일상이 더 여유롭고 넉넉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영상에 그 인스타에서도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다른 영상에는 댓글이 별로 없었는데 이 향유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으셨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고등학생이 적은 글이 굉장히 조금 와닿더라고요. 고3인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며 한숨 쉰 오늘 아침이 떠올라 눈물이 나네요. 왜 이래 또. 준비하고 향유하는 삶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네. EKSEO78님의 댓글이고요. LSK 스카이 76님 댓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공감되는 말입니다. 진로, 선행, 대학, 입시.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 도대체 이 정신없는 사이클에 몸과 마음, 정신을 쏟아붓고 무슨 결과값을 얻으려는 것인가 하면서 실패도 성공도 성장도 좀 느끼면서 때로는 게으름도 늦장도 좀 부리면 어떤가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표현한 향유, 딱 공감입니다. 그 다음에 박순지 1701님 우리는 모두 향유라는 말에 익숙해지고 일상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When you love you 님은 향유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이는 지금도 행복하고 파파, 할배, 할매가 되어서도 행복하네요. 고맙습니다. 아트빅 영희님은 이렇게 배웁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모니카 킴 8971님 댓글 한번 읽어주시죠. 어린 나이에 견뎌야 되는 이유를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견디고 있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불로장생, 죽지 않고 평생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향유의 정의를 아직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계속적으로 머물고 오랫동안 탐색을 하면서 스스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여정을 향유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정해져 있는 분량에 공부하는 것에 대한 연습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목표를 갖고서 움직이기는 되게 쉬운데 저희 향유라는 말이 되게 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영역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것도 연습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저걸 안 해본 친구들은 저런 연습을 못 해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50이 돼도 마찬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는 부모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 있죠. 그거 대학 가서 하면 돼. 대학 가면 다 해결이 될 거야. 대학 가서 해도 늦지 않아. 이런 말씀 하시는데 실제로 대학을 가더라도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해보던 버릇이나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거기 가서도 여전히 지금 달려오던 가속도를 못 이기고 마찬가지로 취업 준비와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옆에 쭉 있다 보면 사실 그 고민을 하는 게 그 당시에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사치스럽게 느껴지고 자기도 또 계속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고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면 결국 그 찾는 시기는 또 늦어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댓글에서도 LSK 스카이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 도대체 이 정신없는 사이클에서 무슨 결과값을 얻으려는 것인가? 무슨 결과값, 어디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가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하지 않고 일단 달리고 보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딘가 하는 것은 사실 계속 내가 어떤 독립된 자아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부터 쉼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그걸 어디다가 밀어놓고 나중에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쉬어가는 댓글로 이명고 씨는 카카카 명박이랑 신이시냐라고 소미킹 1789님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자진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발음이 임용고시라고 얘기 안 하고 이명고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자막에 여기 임명고시라고 나왔는데 자막을 저희가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그래서 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오타도 고치고 하는데 때로 발견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요 개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달린 건 10대들에게 부족한 건 뭐가 잘렸는데 시간인데 여기에 노바디 모노님이 2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네. 교육제도를 바꿔야 부모도 애들만 잡는 다급함이 없지. 하나 다 달아주셨고 성의 안 찾으신 게 하나 더 달아주셨어요. 그런 교육제도를 만들어야지 정부가 부모는 땡땡 했다고 애들만 돌리겠냐? 요렇게.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목표도 절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을 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교육적 상황과 교육 제도와 이런 환경 안에서는 부모님들이 애들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공부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저희랑 같은 뜻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좀 연대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정부가 교육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외치고 싶어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확하게 지금 노바디님이 정확하게 찝어주신 것 같거든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도 안 되고 교육제도를 바꿔야 되는 건데 이 교육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지금 최근에 찍은 영상에도 있지만 사교육계는 교육제도가 바뀌면 교묘하게 이용해서 상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대단한 교묘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제도 개혁만으로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 건지 아이들을 정말 생각하는 교육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말 아이들 입장에서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를 조금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꼭 그런 시간이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좀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런 시간의 기회들을 조금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저희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맞아요. 교육 제도를 바꾸려면. 근데 우리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하실 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요구하고 아이들도 부모도 행복한 그런 사회를 요구할 수 있게 그런 연대해보자. 이런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나부터 교육혁명이라는 말 붙이고 있는데요. 거기 중요한 키워드가 나라는 거하고요. 혁명이라는 게 앞뒤로 붙어 있어요. 교육 부분에. 그래서 이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유저 VB 네, 어려운 숫자로 되어 있는 분께서 네, 제발요 바꿔주세요. 고12 학부모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은 너무 아이들이 불행하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도 잠자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명이라도 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 그 바꿔주세요 하는 건 누구한테 이제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냐면은 정치인들이나 혹은 리더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네. 거다라고 해서 네. 나부터란 말이 붙었고 네. 혁명이란 말이 붙었거는 이거를 정시를 몇 %로 한다 또는 학종을 몇 %로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절대평가로 한다 상대평가로 한다 이거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해서 지금 해결될 교육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네. 저희가 혁명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한민국 호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절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혁명적으로 바꾸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 혁명의 전제 조건에 깔려 있는 건 수능이에요. 수능을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이 시험 대비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왜 아이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은 채 맨날 문제풀이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이 시스템을 온전하게 바꾸고 정말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면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김유리 교수님이랑 강수돌 교수님이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저희는 그런 지식인들이 강조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확산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들이 바꾼 제도에 더 이상 우리가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도 좀 내고 네, 그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번 영상에도 저희가 다뤘지만 쭉 일련의 과정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충실한 교육을 하면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제도가 쭉 개편이 되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중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한번 이게 엇박자가 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일부 입학과 관련된 입시와 관련된 뭔가 이제 문제가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지 스캔들이라고 해야 될지 사법 리스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법 일이 리스크에 되면서 해당이 그거를 정부에서 방어적으로 나오면서 정시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이제 거꾸로 가는 정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학교 중심, 학종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 교육제도 전반적인 개편이 어그러지게 되고 지금 최근에 도입된 그 고교 학점제와도 결국 엇박자가 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능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학교 생활만 충실히 하고도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지나친 경쟁들을 좀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소위 민주정부 혹은 진보정권이라고 하는 데서도 이게 거꾸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치적 환경들이 지난 적폐도 청산해야 되고
갑자기 미국에 굉장히 이상한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것과 이 외교 관계를 맞춰가느라고 정부에서는 이 교육은 좀 등한시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정부가 탄생할지 모르지만 이번에 탄생하는 정부는 정말로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꼭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목소리를 꼭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교육제도나 그런 것들이 바뀌면 결국에는 그냥 뿌리 없이 계속 흔들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은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에서 교육마저 무너지면 이제는 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없는 아주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거기 들여다 보셔야 돼요. 진짜 거기서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고,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 없는 선생님의 이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많고, 선생님들은 조용한 사직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조용한 뭐 퇴사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퇴사를 직접 하고 사직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일만 하고 그 이상을 안 하는 거야. 할 이유나 책임이나 가치를 못 느끼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뼈아프게 우리가 한번 고찰을 하고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부모도 빈곤해지고, 학부모는 빈곤해지고, 교사들은 조용한 사직을 하면서 책임감이 없어지고, 아이들은 피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들을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더 이상 놔뒀다가는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그 교육에 대한 중요성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교육제도 바꾼다고 하면은 여러 이제 뭐 백과쟁명식으로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막 요구가 많을 텐데 저희가 그 제도 변경할 때 그 공정성의 잣대를 굉장히 엄격하게 들이대고 있는데 이렇게 그 공정성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면 수능 제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채점 단계에서 공정함만을 따져가지고 결국 결과적으로 얻을 게 무엇인가 이것도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채점의 공정함이 결국 결과적인 그 결과의 공정성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그 이제 저희가 뭐 서술형 문제 확대라든지 또는 뭐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논술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실제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게 훨씬 교육적 효과가 높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반대 댓글로 나오는 것이 그 채점자를 어떻게 믿느냐 선생님을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외적인 압력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부정할 거냐 이제 이 이야기들이 결국 발목을 잡거든요. 아마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부정이 없어질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부의 부정함이 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떤 게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지 않는가 네,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댓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기의 향유에 대해서 댓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양미 내가용님이 자연인 해야지 뭐 라고 댓글 주셨어요. 그거랑 밑에 한번 더 내려보실래요? 자연인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가? 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라는 거가 네, 어디서 그런 봤는데, 댓글 있었어요. 네, 아 맞아요. 네, 여기 요 끝에 있었는데 제가 네. 끊어 먹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 현실 적응 안 되는 사람들이 푸념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자연인 해야지 뭐라고 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야. 현실 제도를 벗어나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현실을 이 사람은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가 인 건데요. 결국은 이 사회는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 교육을 끝마치고 경쟁사에 나가서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또 이겨야 되고 그게 이제 현실인 거기 때문에 경쟁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도 익숙해지고 배워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 현실은 누구를 위한 현실인 건가? 왜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행복할 수 없나? 꼭 싸워서 이기고 독하게 마음 먹고 그런 어떤 사회적 경험이 그곳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 네. 현실은 경쟁인데 중고등학교 때 놀면서 향유하면서 살아가지고 경쟁에서 이기니? 향유를 경쟁하면 안 될까요? 당일을 경쟁. 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댓글을 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예. 처한 상황이 우리가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너무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그렇게 댓글을 다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그 또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경쟁이란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이겨서 내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내가 독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경쟁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삶의 활력이 되고 서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위를 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아파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학원가에서 막 아이들 막 이렇게 교육식 막 하는 선생님들이 은근 많던데, 영상이 엄청 많던데, 도끼 마인드 가져야 돼, 너네. 막 이런 거. 이기고자 하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전 되게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끝장을 내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뭔가를 임했을 때, 그 경험이 온전하게 자기 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장을 내보겠다의 이 결론이, 그러니까 결과가 틀린 거지. 이겨서, 끝장을 내서 내가 1등을 해서, 내가 이겨서, 어쨌든 내가 상위의 랭킹을 되겠다라는 마인드와 저는 여기서 끝장을 해보겠다가 되게 좋은 마인드인데 이거는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하겠어. 그런 경험인 거죠. 내가 뭘 하든 내가 누군가를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한 게 최선을 다한 걸까? 조금 더 최선을 다해볼 수 없을까? 이걸 계속 들여다보는 연습을 한 친구와 완전 게임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나라 사회가 경쟁 사회이고 그게 되게 중요한 가치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인류 대학을 가야 인류 기업에 가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성공 논리가 너무 명확하게 있는 건 알겠지만 그런 삶도 멋질 수 있겠지만 내가 처한 것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한 친구들은 그 세계에 머물지 않았어도 되게 자신감 있고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우리가 남들이 얘기하는 그 현실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의 외침이 누군가에게는 현실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용기로 다가가기를. 근데 경쟁에 지지 않는 법 뭘까요? 경쟁에서 지지 않는 법이 있대요. 이게 뭘까요? 경쟁하지 않는 거지. 말장난하는 거야? 아니죠. 나는 그 순서에 서열하는 거기에 난 안 들어가고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겠다. 경쟁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하는 걸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전환이야. 거기서 벗어난 게 아니라 굳이 내가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경쟁하지 않고 내 거 열심히 할래. 내가 즐겁게 할래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왜 미안해. 또 말이 많아요. 조용한 퇴사, 조용한 사직이 왜 많은 줄 아세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인을 갖고 내가 25%밖에 안 돼요. 기업 안에서도. 50%는 그냥 그저 그렇게 주어진 것만 하겠다고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하기 싫은 애들인 거야. 이게 너무 많잖아요. 비중이. 25% 같은 삶을 살려면
1등한 애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최선을 다한 친구들이 뭐든지 가서 열심히 하는 친구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기업에서 인정받고 선호하는 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안 해도 75% 이렇게 묻어가면 안 될까요? 돼도 돼요. 네, 맞습니다. 굳이. 네, 다음 댓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사교육비 하고 학원 관련해서 댓글을 폭풍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박땡땡 H8B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초등 그냥 과목당 기본 20, 국영수, 태권도, 수영, 미술, 피아노 등등 한두 개 더하면 75에서 90. 거기에 집에서 패드라도 하나 하면 우와 100 되겠네요. 방과후도 덜덜덜. 다행히 아들은 초3인데 안 하고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듣겠답니다. 작년까지는 예체능을 좀 하더니 이제는 그나마 학교는 다녀준답니다. 효자인가요? 네. 네. 또 밑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학원은 아무나 다니나요? 돈 없으면 다니지도 못해요. 영재교육을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일반화되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재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건 부모들의 일부일 것 같고요. 칠세고시라는 것도 어느 특정 지역의 얘기인 건 아닌지 싶어요. 저도 서울에서 초3 학부모지만 다 저렇지는 않죠. 그래도 후회는 많아요. 다른 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예체능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얘기라던가 유아기 때는 외동이라 뭘 필요하다 말하기 전에 저도 모르게 먼저 해줘서 커보니 밥 차리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거나 항상 먼저 준비되어 있길 바라는 것 같아요. 아직 만 8세인데 사춘기인지 반항이 심하게 와서 나름 부모 교육도 들으러 다니고 상담도 받고 근데 왜 자꾸 어긋나는지 벌써부터 매일 전쟁이에요. 그래도 밖에서는 잘하고 다녀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배신감 들 때도 있답니다. 집에서 엄마에게만 이러니 앞으로의 과제가 한가득이네요. 참다가 터지고 후회하고 공든탑이 무너지는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많이 만들어주세요.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와우.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네, 구독 한번 해주시면 저희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의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또 이 칠세고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칠세고시가 특정 지역인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대치동이랑 그게 그대로 또 직수입된 데가 대구에 일부 지역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상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 나왔던 것도 뭐 분당 정자동이나 이런 네. 데가 나왔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일부의 문제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 파장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미 출발 자체가 너무 달라져 버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의 칠세고시가 누군가에게는 되게 불안감을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되게 패배감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느 지역 일부의 지역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 아이들과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함께 커서 함께 살아가 세상에 나아가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남이 교육에 있어도 항상 뭔가 대표가 되고 집값에 있어서도 항상 대표가 되는데 이 강남이 너무 대한민국을 과대대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마치 강남이 어떤 그 대한민국의 성공의 뭔가 그 표상인 듯이 취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가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네. 또 이게 지역.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꼭 그 어떤 뭐 성공했다는 뭐 사업적으로 성공했다든지 또는 뭐 자기 직업에 성공해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꼭 강남의 어떤 아파트를 산다든지 빌딩을 꼭 사야 그게 이제 인증 도장 찍듯이 네. 마치 이제 골든 버튼이나 다이아몬드 버튼 넣듯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너무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잣대가 너무 하나로 단순화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초등학교 때 8세인데 벌써 사춘기가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어머님은
부모 교육도 들으러 다니고 상담도 받고 이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초3 만 8세. 이게 같은 친구겠죠? 네. 첫째, 둘째. 사춘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도 같은데 사춘기들을 다 사춘기 자녀를 아득히 옛날이어서 기억이 나시려고 모르는 게 있는데요. 네, 사춘기 때 어떻게 저는 이 다니셨어요? 사춘기가 저기서 얘기하는 사춘기가 진짜 사춘기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아이가 반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머님은 지금 엄청 애쓰시고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고민인 건데, 저는 이제 입장 바꿔 거꾸로 생각해보면 나 지금 이 나이에 나보고 스케줄에서 누군가가 스케줄을 짜가지고 너 이거 하고 밥 먹을 때는 다 기다려서 준비 세팅하고 이걸 나한테 누가 다 하라고 시키면 엄청 반항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돼서 그걸 끝까지 해내는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인정받고 격려받고 부족한 부분 다시 채우고, 이런 과정 안에서 이게 본인이 스스로 만족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부모에 대한 이런 것들도 생길 텐데, 지금 너무 우리 아이들이 정해져 있는 일정 안에 끌려가다 보니까 저런 반항심이 모든 아이들이 일찍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 댓글이 나는 좋은 부모일까 영상편에 달린 댓글인데요. 네. 네. 이 어머님도 내가 정말 좋은 부모인가 이거를 계속 갈등하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부모가 엄청 되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했다가 네. 또 터지고. 애한테 화내면 잘못했네. 네. 그래도 반성도 하시고 네. 아마 죄책감도 느끼실 때도 있고 배신감도 느끼실 때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분명한 건 저 사이클이 앞으로도 여러 번 계속 될 거라는 거. 네. 근데 엄청 노력하고 계시고 계속 본인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 같아서 잘 지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요즘은 꼬마 사춘기라는 말도 초등학생들에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자아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맞아.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힘들지만 이 아이가 잘 크려고 이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뭐 아마 이 영상에서도 그런 언급했던 것 같은데 좋은 부모라는 그 명제에다가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너무 지나치게 노력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일 좋은 교육은 부모가 행복한 순간들을 보여주는, 그게 가장 제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도 세상이 뭐 힘들고 뭐 하더라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때때로 저렇게 행복하구나, 이런 걸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데가 결국에는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이 그걸 못 보여주면 이 친구들은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려면 유튜브 쇼츠를 보고 게임을 보고 게임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또는 만화를 보고 이런 데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건지 이걸 보고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는 거는 결국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이 행복하셔야 아이들도 그 행복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시면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해주는 걸.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거를 줄이시는 연습을 오히려 하시는 게 더 좋은 거다. 그 본인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런 거를 조금 더 확보해 보시면 어떨까. 골격근 382 학원 없애라. 없애지 못하면 인당 하나씩만 다니게 하든가. 코딩이 기본 3개, 중딩이 기본 5개, 이게 나라냐? 이러고 고딩돼서 3년 주고 대딩돼서 4년 주고 힘들게 취업해서 결혼 힘들게 해서 애 낳을 좀 삶의 의미도 에너지도 고갈 애 낳고 싶겠냐? 없죠. 네. 이렇게 뼈 때리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학원 없애라 이렇게 하셨는데 학원이 없어진 적 있었죠, 그죠?
이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80년도에, 네, 전두광님이 집권하시면서 학원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네. 학원을 다 없애가지고, 그때는 아마, 그 폭삭소가수다에도 잠깐 나오는데, 그, 아이유가 과외를 하잖아요. 그게 불법 과외를 하는 거거든요. 네. 불법 과외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신고를 못 할 것이다. 이거 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과외, 이제 학원은 다 없어졌으니까 공식적으로 뭐 어떻게 차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학생들이 아마 아름아름 그때 불법 과외를 했나 봐요. 네. 학원 없애라. 네. 지금 이 민주화된 시대에 학원 없앨 수는 없겠죠. 없죠. 네, 없죠. 없습니다. 네. 네. 또 사교육 시장의 종사자가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차피 교육 제도가 바뀌면 사교육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사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잘 접근을 해서 저 초딩 기본세계 중등 뭐 저 죽음 고딩 3년 죽음 대딩 4년 죽음 저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시간은 쓰고 돈은 쓰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를 다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표현이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거든요. 남는 게 없다 나한테 맞아요. 라는 의미로 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은데 즐겁게 직장생활하고 결혼도 즐겁게 하고 아이랑 같이 즐거운 삶이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전혀 그게 없잖아요. 갈수록 더 서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왜 이거를 뻔히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젊은 친구들이 다 죽어가는 거 알면서도 왜 교육제도에 대한 논의는 1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 세계 다니면서 중학교 가면 중학교 가서 초등학교 때 해놔야 중학교 가서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 고등학교 가서 또 마찬가지고 대학 가면 괜찮아져 하는데 결국에 또 희망 고문으로 네. 죽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 결혼 힘들게 해서라고 하셨는데 결혼도 힘들게 하기도 지금 힘듭니다. 네, 지금 그 남성 초혼 나이가 지금 곧 40을 돌파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한 30대 지금 중후반을 지금 찍고 있는데 곧 이거 평균을 내면은 40을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걸 아마 연예인들이 요즘에 초혼을 보통 50대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지 엄청. 네. 그렇죠. 수명으로 그쵸. 보면 이 인구 쫙 나라에서 했을 때 가장 중간 나이가 42세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42세, 45세면 굉장히 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40대에 초혼하는 확률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랑 짧게지만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자기 50살이 되고 싶대요. 눈을 감았다 뜨고 나면 50살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50살 되면 안 힘든 것 같아서. 50살 되면 그래도 그 정도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 치열한 시기가 지날 것 같은가 봐요. 눈을 감았다 뜨고 나면 50이었으면 좋겠다. 중3인데.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가장 큰 지분이 뭘까? 교육 제도일까? 사교육일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나부 행성에서 합류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제 1회차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55개의 욕망에 대해서 체크를 했었었고 그 55개의 욕망이 모두가 다 낮은 아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25%였고 아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25%였고 그 중에서 20대의 남성들이 모든 욕망이 다 낮은 애들이 48%였었거든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진짜 끝까지 왔구나. 절벽에 왔구나. 이대로 뒀다가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힘든 세상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나부행성의 부모 반란군으로 합류하게 된 건데
지금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자기를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인정받고 격려받고 응원받지 못한 채 목표를 향했던 경험들이 지금 패배자로 낙인을 찍히면서 이제 집에서 안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꼭 남자만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게 우리가 그냥 지켜봐야 될 문제는 아니다. 아까서 학업의 문제야, 교육제도가 문제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정말 어디서 문제가 비롯되는 건지 조금 면밀히 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은 40대에도 고립 청년들이 맞아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고립 청년이라는 것이 방 안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사회와 단절시킨 그런 고립 청년들이 40대 고립 청년도 너무 많다고 네. 해서 진짜 사회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외치기 전에 그 욕망 조사했을 때 또 하나 제가 희망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모든 욕망이 다 낮은 친구들이 많았다는 게 너무 놀라웠지만 그때 1000명 조사를 했거든요. 1000명, 그 55개 한국 사람들의 1000명의 55개 항목 중에서 또 특별하게 높았던 욕망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양심에 떳떳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욕망, 불의와 부도덕성을 분노하고 응징하고 싶은 욕망. 이게 전체 평균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욕망인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만에 갖고 있는 욕망의 존재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욕망을 기본적으로 상위 욕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고 이게 교육이 이렇게 척박하고 이래도, 그리고 남태령국에 나오는 우리 젊은 여성들이 많았던 것들도 이런 기본적인 내재되어 있는 이런 욕망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욕망, 불의와 부도덕성을 분노하고 응징하고 싶은 이런 욕망,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들도 다 같이 들고 일어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조금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 욕망을 건드려서 저희 함께 가볼까요? 네. 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걸까요? 자녀들이 자기 삶을 살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현실을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들어 놓은 현실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가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걸까요? 네.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금 현실은 어떤 건지 한번 주위를 둘러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현실이 우리가 원했던 현실이 아니라면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할지, 그쵸. 이거 한번 다 같이 목소리를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작은 소리지만 저희들의 아우성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우리가 바뀌면 아이들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반란군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부터! 나부터!